1974년 9월 28일 밤 9시 13분경 서울 용산역 구내 7번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구름다리 네 번째 계단에서 부산행제 163호 완행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 내려가던 추석 귀승객 100여 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바닥에 깔린 육군 모부대 배원옷 상병과 단국대 경영학과 1년생 김영호 군 20등 추석 귀성객 4명이 압사하고 윤태자양 21등 5명이 중상, 4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구름같이 몰려든 귀성 인파와 부족한 수송 능력, 개찰 질서의 혼선, 자리잡기에만 급급한 귀성객 등 해묵은 문제들이 한데 엉켜 용산역의 구름다리 계단을 굴러내렸다. 14년 전인 1960년 1월 26일 구정 귀성객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14년 전의 서울역 암사 참사와 너무나 흡사한 사고였다. 똑같은 형태의 역내 압사 사고가 14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이번 용산 참사도 비좁은 계단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겹겹이 쌓이는 순간 사람 살려 엄마 하는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다. 순식간에 43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지나간 계단 위에는 고향의 가족에게 안겨줄 선물과 새옷, 구두, 신발 등이 피로 물든 채 덧없이 나뒹굴어 있었다. 이날 사고 귀성객들이 타려고 달려간 제163호 열차는 밤 9시 25분 발 부산행 마지막 완행열차로 7번 플랫폼에 대기하고 있었고 탑승 시간 22분 전인 9시 3분에 개찰이 시작되었다. 이 열차에는 일반 민간용 객차 8량과 제대 군인과 휴가장병 전용 객차가 5량이 연결되어 있었다. 개찰은 2분 간격으로 200여 명씩 미리 군수송대 개찰구를 통해 4에서 5 플랫폼에 대기 중이던 500여 명의 군인들이 구름다리로 몰려 이들 민간 귀성객들과 합류했고 또 이때 군수송대에서 개찰한 300여 명의 군인들이 몰려들어 모두 1천여 명이 휩쓸려 서로 밀다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참사는 철도청이 귀성객의 예상 인원을 잘못 판단하여 증설된 임시열차가 귀성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안내원의 수가 적었으며 군인과 일반 승객과의 시차 개찰이 제대로 안 되었고 협소한 구름다리에서 너무나 많은 승객이 좌석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어 빨리 탑승하려고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철도청은 용산역에 사고 당일 2만 5천 명의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3만 5천이 몰려 5개의 임시열차로는 어림도 없었다. 역군의 안내원은 역직원 4명과 공안원 2명, 본청 직원 5명 등 15명에 불과했다. 평소 여유있게 시차 개찰을 하던 것과는 달리 4분의 시차만을 두고 개찰하는 바람에 좁은 구름다리 계단에서 좌석을 먼저 잡으려고 뛰는 일반보다 군인들이 몰려 순식간에 참사를 빚었다. 이날 숨진 장인 자양 23과 함께 경북 상주로 귀향길에 올랐던 동생 장인 모양 20은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는데 뒤에서 군인들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손을 놓았다. 고 말하고 바닥에 깔린 나는 살았는데 계단 중간에 깔린 언니만 죽었다. 며 통곡했다. 사고가 난 구름다리는 많은 귀성객들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협소했다. 계단의 경사도는 40도가량으로 가파른 편이고 계단수는 모두 40계단이었으며 위쪽에 16계단이 있었고 중간에 너비가 2m가량 되는 벽면이 있었고 다시 아래로 24계단이 있었다. 사고가 난 위쪽 16계단과 중간 부분에는 핏자국으로 얼룩진 채 피 묻은 선물 꾸러미와 떨어져 나간 가방 손잡이, 고무신, 어린이 비닐구두, 군용 혁대의 버클 등이 널려 있었다. 사고가 나자 현장에는 이재철 교통부 차관, 이동화 철도청장 등이 나와 수습 작업을 지휘했고 이종학 서울시경국장 등 경찰 간부들은 650여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여 사고 원인 조사와 귀성 인파 정리를 지휘했다. 한편 철도청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상사고 처리 및 배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중상자 5명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철도청 부담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한역 직원은 군인 가운데 1명이 술에 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자 뒤따라가던 승객들이 겹쳐 쓰러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 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역군내에 있던 공안원들이 현장에 달려가 뒤따라 밀려오는 승객들을 다른 계단으로 빼돌렸으며 7명의 역직원과 일부 승객들이 압사자와 부상자들을 국립서울병원, 전 철도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제163호 완행열차는 이날 밤 9시 25분 용산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며 용산역은 발차 22분 전인 9시 3분부터 혼잡을 피하기 위해 2분 간격으로 200명씩 개찰했으나 어느 한쪽이 끝난 후에 해야 할 일반인 개찰과 군인 개찰의 시작 시 열차가 불과 4분밖에 남지 않아 양쪽 인파가 합류되는 바람에 혼잡을 빚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고 후 불과 3시간 뒤인 1974년 9월 29일 새벽 0시 10분경 용산역 개찰구 앞 광장에서 귀성 인파들이 서로 밀고 밀치다 10여 명이 깔려 8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났다. 철도청은 이날 용산역에 2만 5천 명의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3만 5천여 명이 밀어닥치는 바람에 경부선 1개, 호남선 3개의 임시열차를 긴급 증차하여 9월 2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태워보냈다. 이 시기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총격에 의해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던 해였다. 그 시절에는 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여객과 화물은 계속 늘고 있는데 철로는 그대로 있어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미 전국 노선 중 주요한 10개 노선은 전반적으로 구간에 따라 열차 운행 횟수가 꽉 차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형편이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이번 용산역 압사 참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1976년부터는 주요 노선이 차례로 수송역의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다. 1974년 2월 3일 철도청에 따르면 수송해야 할 여객과 화물은 경부선의 경우 하루 평균 대전-대구 구간이 49회였고 대구에서 부산 간이 39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용산역은 3에서 4회씩만 증가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다른 노선에도 마찬가지로 호남선의 대전에서 1위간이 현재의 가능 횟수 31회에서 35회로 전주에서 광주간이 17회에서 23회로 장왕선의 천안에서 장황간이 17회에서 24회로 중앙선의 서울에서 제천간이 45회에서 50회로 경주에서 영주간이 16회에서 18회로 전라선의 대전 전주간이 18회에서 20회로 충북선이 21회에서 31회로 대구선이 24회에서 37회로 경북선이 19회에서 24회로 동해남부선이 20회에서 24회로 영암선이 24회에서 32회로 각각 늘어나야 수송에 차질이 없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철도의 수송력이 수송해야 할 여객과 화물보다 적어도 5% 이상의 여유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철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특히 경부 호남 장왕선들 주요 열차가 모두 지나는 서울에서 수원 사이에는 역과 역 사이의 열차 통과 시간이 10분이나 걸리는 구간인 부곡에서 수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떠나는 남행열차의 출발 간격을 10분대 이내로는 도저히 줄일 수 없었다. 더구나 경수간의 선로 용량은 수도권 전철의 운행으로 더욱 압박을 받고 있어 철도 실무자들은 경수간의 복선화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번 추석 귀성객 수송 문제만 하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오기도 했지만 이 같은 열차 운행 횟수의 한계 때문에 임시열차를 더 많이 투입할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수송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각 노선의 복선화 또는 전철화가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문제가 뒤따라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었다. 그 시절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자가용 시대가 1990년대부터였으니 명절에는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60년에 서울역 압사 참사로 31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4년이 흐른 1974년 9월 28일 용산역에 꼭 닮은 계단에서 넘어져 압사하는 사고가 반복되었다. 그 시절의 상황으로 보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29일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안전 참사이다.
어떻게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젊은이들이 참사로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모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이다. 국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믿지 못하며 뒤이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걱정이 앞선다. 용산구청장 박희영은 그동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구청장 선거에서 외쳤고 구청장이 되었지만 그 말은 단지 구청장이 되기 위한 말뿐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선거 때 내건 약속을 모조리 지키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고만 있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모두 깎아내리고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하겠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작 정치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닥칠 김진태 사태로 인한 경제의 폭망이 예상되고 북한과의 대치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왜 수백억 혈세를 쓰고 수리하더니 한남로 관저로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나토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비즈니스를 했다고 자랑하더니 폴란드에 수출할 것으로 믿었던 발전소 수출을 미국에게 뺏기고 입만 다물고 있는 윤석열 앞으로 이 나라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일본 군함식에 참여하여 6.1기의 경례를 하는 친일 정부 윤석열, 입만 열면 거짓말에 156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 한 명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목숨 걸고 있고 흉악범의 탈북 어민을 북송했다고 수사에만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죽어가는 국민들과 경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김진태는 수사조차 하지도 않고 국민은 죽어도 되고 너희들은 혈세만 지돈 쓰듯이 마구 쓰고 뻔뻔하게 목을 쳐들고 다니냐? 윤석열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고 국민의 왕이 되어 불법으로 이익만 취하는 윤석열 정권은 계속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의 학생들이 문재인 정권을 세웠고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 공작을 물리쳤으며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넘어져 죽고 사람 사이에 끼어서 선체로 죽을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참사가 또 일어난 것이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권세만 부리고 자기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국민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